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일본 엔화의 가치가 3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란이 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 본토 공격을 감행하자 미국의 금리 인하가 제한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면서 외환 시장에서 엔화 매도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브라질에서 1조 원 규모의 정기 수직 이착륙기 대형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미래항공 모빌리티 시장 진출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윤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지배구조를 인센티브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은 기업의 낮은 수익성과 성장성이라며 ESG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가 기업 가치를 높인다는 주장은 증명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정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의 공격에 대해 이스라엘이 보복 대응을 할 우려가 커지면서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크게 후퇴되면서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고공행진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원달러 환율이 1,380원대를 웃돌면서 외국인 투자자들 현선물 시장 모두에서 빠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했고요.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는 특히나 전선, 비철금속 관련주 강한 탄력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전문가님과 보다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니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강범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나도 투자연구소 강범규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장중 1,386원까지 치솟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 현선물 시장 모두에서 발을 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지수와 수급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문가님? 자, 오늘 환율이 오르면서 외인 기관 전부 다 빠졌고 환율이 지금 예상보다는 오름세가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근데 이제 오름세가 가파짐에 따라 어느 정도의 환방호가 나올 시점이 됐다. 이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자, 우리나라 수출하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이제 기업에서는 상당히 수출하는 기업에서는 좋지만 우리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봤을 때는 외인 자본이 들어왔을 때 이제 환율이 높아진다는 거는 다시 수익 실현이나 아니면 혹은 이탈해서 빠져나갈 때 이제 본인들 자금이 줄어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심리로 인해서 빠지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주가 강세, 이제 차 관련주가 굉장히 강세였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앞으로 환율에 대한 전망을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린다고 하면은
중동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 번 더 터진다라고 하면은 환율 상승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놓고 미국 입장에서 이제 달러 패권국 미국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자, 우리나라 수출주는 강세입니다. 수출 기업들은 굉장히 강세인데, 그럼 미국 자국 내에서 여러 군데 수출하는 기업은 어떨까요? 죽을 맛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시계를 하나를 환율이 오르기 전에 이제 구매를 한 적이 있어요. 디파짓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환율이 올랐다고 가격이 막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가 나오고, 그만큼 구매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기업들 말이죠.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미국 당국에서도 환 관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우리나라나 옆 나라 일본은 이제 환방어 들어간다라고, 달러 강세에서 환방어 들어간다라고 직접적인 언급도 했고 하기 때문에 환율 강세는 이제 리스크가 떨어진다. 중동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탄력적으로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면은 뭐 저가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식의 인식도 제가 봤을 때는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동 불안을, 이제 중동 정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패권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 자국 내 폭격을 가하는 건 처음인데, 그렇게 수위가 굉장히 높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간밤의 뉴스에 이제 바이든이 직접 통화를 해가지고 이란의 공세를 더 없게 뭐 막았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 이스라엘은 한번 맞았는데 우리도 전쟁 확장은 원하진 않지만 뭔가를 하겠다라는 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벤트가 마지막 한 번 남겨두고 아마 종식되지 않을까. 뭐 전선도 되게 후퇴를 한 상황이라고 하고 지켜봐야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한 번 정도는 좀 더 이슈가 터질 만한 부분이 있지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다라고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도 상관이 없는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중동 불안의 오일 쇼크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 중동 불안하다고 해도 오일 가격은 지금 현재 85달러 계속 고정대로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지금 고가다라고 인지를 하셔도 됩니다. 이제 이거 오일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이제 이 지금 비철금속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가격 오르는 게 인플레이션 초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세계 경제가 지금 미국 인플레이션 수치가 낮아주기만은, 물가 상승률만 낮춰주기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적절한 방어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오일값 오르고 지금 원자재 값이 여기서 더 치솟는다고 하면은 이 금리 인하는 사실상 이제는 기대를 저버리는 게 조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조금 장기화될, 고금리 시대가 장기화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이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 대응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미국 대선 이전이기 때문에 이거를 완화 정책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장은 조금 크게 반등할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구리 가격 고공행진 소식과 더불어서 미국과 영국에서 러시아산 니켈, 구리, 알루미늄 수입을 금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철금속 관련주 오늘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요. 앞으로 원자재 쪽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고점이긴 한데 새롭게 접근해볼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부분에서 새롭게 접근한다는 거는 사실상 말이 안 되고, 그거는 그냥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지금 아직 매수를 안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놔주는 게 맞다라고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면은 인플레이션 수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완화 정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단 뭐 구리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지금 당장에 반짝일 수는 있는데 이게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어쨌거나 그들도 시장에서 영향을 받는 건 피드백을 분명히 받기 때문에 지금에서 접근은 이제 삼가시는 게 좋고, 반대로 오늘 비철금속 관련주가, 원유 관련주가 장 초반에 강했을 때는 지수가 굉장히 빠졌고, 그리고 비철금속 관련주가 어느 정도 윗골이 달고 약간 진정세를 보니까 장 전체가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연관성 있게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전략을 추천을 좀 드립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원자재 쪽 살펴봤는데요. 새로운 매매 접근은 아직은 좀 위험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 특히나 양시장 모두에서 발을 빼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수급과 관련해서 전문가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은 다시 매수로 장 막판에 돌아서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수급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말씀대로 이제 코스피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개인이 거의 집중적으로 받쳤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한 2시 기준 수급이거든요. 근데 장 막판 갈수록 기관계에서 조금 수급이 많이 붙었고, 외인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오름세에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적으로 빠지는 흐름이 정상적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코스피가 모두 장기 입형에 걸친 상태입니다. 이제 주봉으로 봤을 때, 자, 62평, 그러니까 60주 입형이 60주 평균 가격에 걸치는 부분인데, 여기서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리스크 대응을 일단은 손절적으로 잡으시는 게, 손절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면은 손절폭을 잡고, 그리고 주요 테마 있죠. 지금 사실상 반도체 원탑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조금 안정적으로 가시려고 하시면은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라든지 이런 걸로 투자를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대형주 같은 경우가 외국인이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아직도 외인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덜 빠졌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대형주 저가 매수에 기회로 잡아서 들어가시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은 그런 형세입니다. 자, 코스닥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기존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차라리 개인 수급 붙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제 외인하고 기관보다는 뭐 코스닥 대형주 150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물론 얘기가 다르겠지만, 일반 코스닥 시장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개인이 좀 더 들어오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장 막판에 기관이 그동안 계속 던져대던 기관이 많이 받아줬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지금 코스닥도 저점이 아닌가라고 인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눈치를 보면서 살살 이렇게 조금 짧게 치고 나오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저도 기존에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짧고 치고 나오는 이런 투자 매매 방식을 그렇게 선호를 하지 않지만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 오히려 좀 제가 말씀드렸던 미 대선주라든지 이런 것들, 미 대선 테마주 같은 거는 오히려 좀 죽기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우리 시장 수급까지 살펴봤습니다. 개인이 받쳐주는 시장이었고요. 코스닥에서는 장 막판에 기관이 돌아서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선 테마주도 한 번씩 살펴보자,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자, 이어서는요, 수익을 위한 매매 습관도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계속 강조드리는데 오늘 짧게 강조 드리고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매매 횟수 줄이셔야 되는데, 이럴 때는 조금 단기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주식은 잘 사고 잘 파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 횟수를 줄이시는 게 어쨌거나 이 실제 계좌 불어나시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종목을 집중감 있게 한번 공략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급등주 올라타는 버릇 고치기. 급등주를 여러분들이 뭐 이제 하면서 기준을 갖고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생각 없이 뇌동 매매하시는 걸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단기 단타를 내가 정확한 관점이 있고 근거 있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분들은 어쨌거나 조금 성공 확률이 높지만 일반적인 뉴스다. 야, 오늘 이구산업 가네? 이구산업 간다 그래가지고 그냥 매수 덜컥 눌러버리고, 요런 급등주 매매는, 내동 매매는 절대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내가 감으로 해서 이 종목을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세요. 그리고 기다리는 법 배우기.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데, 종목들이 지금 거의 다 빠졌을 겁니다. 거의 다 빠져 있을 거예요. 막 문제가 없는데 빠져 있고, 뭐 장 떨어지니까 빠져 있고. 근데 기다릴 줄 아셔야 됩니다. 주식은 사는 것보다 파는 게 몇 배 더 중요한 투자거든요. 투자인데 이거를 조금 빠진다고 해가지고 자금의 회전율만을 생각을 해서 내가 너무 쉽게 팔아버리고 너무 쉽게 사는 건 아닌가.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만약 내가 주식이 갖고 있는 게 진짜 비전이 있다라고 하면은, 장이 만약에 풀린다라고 하면 다른 종목보다
월등히 치고 갈 수 있는 종목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지금 당장에 떨어진다고 손절을 그냥 덜컥덜컥 해버리신다고 하시면은 당연히 마이너스의 골은 깊어지겠죠. 그래서 내가 계획을 한 종목이 있다. 근데 그걸 매수를 했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기다리는 것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 목표가를 항상 세워두기. 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종목을 추천하기 때문에 목표가를 항상 드립니다. 목표가는 최소한 이 정도 기다리면 이 정도는 보셔야죠. 라고 목표가를 기다리고 실제로 이 전까지는 잘 안 파는 편이에요. 기다리시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개인분들이 너무 많이 팔아서 외인도 똑같이 이렇게 단기로 좀 많이 굴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수익은 볼 수 있어요. 수익은 볼 수 있는데 돈은 안 됩니다. 제가 다 놓고 말씀드리는데 돈은 잘 안 돼요. 여러분들 주위에 딱 보세요. 주식 갖고 성공했다는 분 중에 단타 쳐서 부부됐다는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뭐 돈 번 사람 봤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별로 잘 안 돼 있더라라고 저는 다 놓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 놓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은 자, 이 워런 버핏처럼 너무 오래 기다릴 생각은 하지 않아도 목표가를 세워두고 그거에 맞게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은 주식에 대한 재미가 몇 배 늘고 주식 실력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늘어요. 그리고 굉장할 수 없는 성취감이 듭니다. 내가 예상한 테마와 내가 예상한 매출 흐름과 내 기업이 성장하면서 그리고 내가 예상한 목표가를 찍었을 때 이 성취감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됐다. 우리가 목표가를 세워서 매매를 해서 그게 맞았다. 실력도 늘고요. 계좌도 불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표가를 딱 정해서 매매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매매 횟수를 줄이고 목표가를 항상 세워두자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매크로적인 변수가 계속해서 존재하는 가운데 지수 흐름과 상관없이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골라보고 싶으시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우리 전문가님의 인사이트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우리 시장에서 신규 접근이 가능한 섹터들 오늘 전문가님께서 함께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종목들도 하나하나 살펴주신다고 하니 집중해 주시고요.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갖고 온 종목들은 시장이 깨져야 좀 오르는 종목들입니다. 뭐 이렇게 식량주 같은 경우는 오를 때도 같이 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이런 종목들이 간다? 그럼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흐름 때 많이 가는 종목들을 좀 찾아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장이 안 좋은데 아직 뜨지 않은 테마와 그리고 금리 인하가 조금 늦어짐에 따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두 종목 갖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계속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식량 관련주가 왜 좋냐? 지금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이제 뭐 지금 커피 코코아 가격이 오르는 가격 폭이 엄청나다고 해요. 엄청나다고 하고 밀가루가 현재 마이너스 한 6% 이제 국제 가격이 조금 내려 있는데 기후 이상이라고 하면은 이제 조금 더 다시 한번 올 여름에 식량 테마가 나올 수 있다. 왜냐? 지금 유럽 전역이 이상 기후로 몸살을 굉장히 앓고 있어요. 유럽 날씨가 거의 한여름 날씨거든요. 그런 점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식량 한번 이슈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근에 인플레이션은 도는 이 순서가 이제 비철금속 원자재 돌고 석유 돌고 보통은 식량도 한번 돌아요. 예, 기존 사이클 생각을 하시면은 마지막에 식량이 한번 돌거든요. 그래서 그런 투자 포인트가 있지 않나라고 해서 식량 관련주 갖고 왔고요.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식량 관련주 대장입니다. 한일사료예요. 그래서 1차 파동은 여기서 한번 나왔고 여기서는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선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예, 좀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게 맞진 않은데 자, 여기 지금 자리를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수급 개선을 했어요. 수급 개선을 했고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시면 상황이 어느 정도 불그래프를 그리고 있는데 21선 위에서 정확하게 수렴을 했고 오늘 밑골이 약간 쏘기는 했는데 지금 물량 테스트하는 거 보이시죠? 거래량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자, 이 부분에서 지금 계속 물량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수렴이 계속 이렇게 상방 수렴을 이어지면서 이 안에서 물량 테스트를 하고 수렴 끝에 간다라고 하면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차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저는 이제 매매를 할 때 항상 말씀드린다는 게 어떤 거죠? 돈 들어오는 거 본다라고 하죠. 돈이 실제로 수급이 굉장히 굵직굵직한 게 많이 걸립니다. 식량 관련주들이. 그래서 식량 관련주는 현재 한일사료하고 요 다음 종목 요거 두 개만 보시면 되거든요. 요거 두 개만 보시면 되는데 자, 두 번째 미래생명자원이거든요. 미래생명자원도 거의 비슷한 모양입니다. 오히려 모양은 미래생명자원이 조금 더 날 수도 있어요. 조금 더 날 수도 있고 비슷한 모양이게 이것도 여기 안에서 물량 테스트 계속하고 있고 여기 거래량 일정 부분 들어오면서 이 매집이라고 하는 매집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세웠다. 그래서 미래생명자원까지도 거의 2순위. 이제 1대장이 한일사료, 2대장이 미래생명자원. 이 정도 보시면은 됩니다. 둘 다 신형 테마를 갖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기후 위기설이 계속 뉴스가 스멀스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한번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같은 그런 흐름입니다. 미래생명자원도 여기 보시면 21선 윗꼬리 달면서 명확하게 지지를 해주죠. 이거는 이제 상승선을 깨먹지 않기 위한 주포의 좀 의도라고 보셔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복마감하는 종목들이 바닥이 탄탄하게 잡히면은 위로 다시 이제 상방 수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식량 관련주들 지금 눈여겨보셔도 정말 괜찮은 위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사조동아원 이것도 이게 지금 흐름이 그렇게 이제 다른 것들 기존 것들보다는 좋진 않아요. 기존 것들보다는 좋지는 않은데 이것도 그래도 예전에 한때 간다라고 하면 이 종목 특징을 말씀드린다면은 뜬금없이 확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대포용으로 한번 갖고 와봤거든요. 혹시 모르게 또 이 친구가 또 대장을 한번 확 잡을 때도 가끔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뜬금없는 종목이고 이 종목도 어느 정도 수급이 걸립니다. 근데 차트 모양으로 보면은 그닥 좋진 않아요. 그냥 오늘에서 21선 좀 안착을 시켰다는 부분에서 좀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 기존의 물량이 자꾸 기존 매물대에서 떨어지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좀 받쳐준다. 오히려 요건 21선 미만이고 하방 수렴이니까 거래량이 받쳐줬다라고 하면 역으로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근데 그런 모습이 없어서 살짝 아쉬운 모양이나 그래도 테마적으로는 뜬금없이 한번 가는 종목이다라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조동아원까지 식량 관련주 살펴봤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는 가운데 식량 쪽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는 종목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 좀 잘 체크하고 계실까요? 네, 실제로 제가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여쭙는다 저한테 그럼 그런 가능성은 사실 없다라고 봅니다. 아마 이제 금리 인상을 여기서 한 번 더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뭐 시장이 아수라장이 될 건 뻔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없고 우리가 초점을 맞춰봐야 되는 부분이 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금리 인하가 얼마 정도 늦춰질 거냐 아니면 제대로 될 거냐 6월부터 정상적으로 시행이 될 거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봐야 되는데 이제 해당 관련주는 금리 관련주로 오르지 않아도 금리가 오르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기준금리가 오르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 기준금리가 이제 인하가 늦춰진다라고 해도 일시적으로 테마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제주은행 종목입니다. 제주은행 종목이고 실제로 금리 오르는 거랑 뭐 가능성이 있냐라고 여쭤보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시장 이해가 금리에 대한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은 종목이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추천을 드렸고 최근 흐름을 보자라고 하면은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기존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 자 이게 어느 정도 바닥을 받쳐주면서 이제 기존 물량, 요 물량대를 테스트하는 거는 박스권에서 테스트하는 이런 모양은 굉장히 좋다라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여러 번 설명드렸고 마침 지정학 중동 이슈도 있고 중동 이슈로 인해서 환율도 올라가고 그리고 인플레가 그에 따라서 잡히지 않음에 따라 지금 FED에서 금리 인하 좀 늦춰야겠다 이런 얘기도 스멀스멀 나오고 자 상관이 없습니다. 오르건 말건 그게 테마화돼서 이슈화만 되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이제 관심 종목 넣어두시고 한번 꾸준히 체크하시면서 매매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자, 고려 신윤 정보.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영위의 사업이냐 이제 하면은 이제 채권 회수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실질적인 수혜가 있긴 있죠. 금리가 높아지면 불량 채권이 많이 쌓이고 이 사람들이 일이 늘어나니까 있다라고는 봐도 그렇게 연관이 있냐? 보면은 사실 그것도 좀 그렇게 연관을 직접적으로 짓긴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하지만 해당 종목도 금리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은 큰 상승을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다가 금리가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테마가 이슈화 되면은 이것도 한번 매수 타점 잡으셔서 매매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고려 신용 정보까지 금리 관련주 살펴봤습니다. 금리 이슈가 있을 때 큰 상승을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잘 기록해 두시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의 자랑 타임입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지난달부터 짚어주셨던 종목들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얼마나 올랐는지 좀 알려주시죠. 오늘 뭐 비츠루테크도 살짝 올랐었고 이구산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모자라요, 시간이. 그래서 이제 뭐 한 15% 10% 이상 간 것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난 방송 보시면은 제가 좋은 종목 정말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자랑을 좀 한번 해보자고 하면은 제가 뭐 현대임스 같은 경우는 3월 22일 날 방송 언급해드렸고 이거래일 만에 15% 이상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이 하나갤러리아. 그래서 캔들 우리가 가르치면서 그거에 맞는 종목들을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하나갤러리아도 이 거래 만에 10% 이상 상승했었다. 그리고 워트 같은 경우는 이거 4월 5일 날 방송을 언급을 했고 이 거래일 만에 15% 이상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 오늘 시외상 쳤습니다. 오늘 시외상 해가지고 기존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아마 이 이상 상승 퍼센테이지가 이제 한 20 이상으로 바뀌지 않을까 오늘 기점으로 생각이 되는 종목이고 그리고 그 다음 종목 보시면 이구산업 오늘도 강했죠. 4월 1일 날 오르기 전에 말씀드렸고 한 요 구간에서 말씀드렸고 오르기 전에 이거래일 만에 20% 이상 상승을 했는데 또 가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고점 대비 40% 상승이 넘었다라는 거. 그리고 다음 종목 보시게 되시면 3월 28일 날 방송 언급해드렸고 그 6거래일 만에 70% 이상 상승한 HB 테크놀로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저는 뜨고 나서 종목 안 드립니다, 절대로. 자, 이 부분에서 추천을 해드렸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뭐 이게 오르기 전 종목 한다 그러셔가지고 뭐 되게 중장기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저도 단기 위주입니다. 단기 수익 위주입니다. 그리고 예, 요 정도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골라주셨던 종목들 정말 강한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강한 상승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아시죠? 강타자 기법인데요. 강타자 기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교육자료 신청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이런 강타자 기법 전문가님께서 하나하나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강타자 기법 궁금하신 분들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예, 요즘에 참 안 좋은 게 진짜 드린 분들한테 죄송한 게 요즘 장이 아주 좋다 보니까 얘가 수줍어서 잘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장 좋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미리 갖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강타자 기법 설명을 드리면은 박스권 수렴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급등 전에 저희가 매수 신호를 발생을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후행성 지표는 아니에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혐오하는 게 이제 급등주 올라타는 사람 가장 혐오한다고 지난 방송부터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르기 전 타이밍을 포착을 해가지고 이제 선행성으로 우리가 좀 미리 보자. 여러분들 저는 이게 가장 명언인 것 같아요. 저 주식 가르쳐 주신 분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야, 네가 차트를 보고 이거 뉴스 뜬다를 알아맞추면은 이게 주식의 경제에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 오른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부 다 맞히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이런 점들을 이제 기법에 녹여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돌파 직전 타점으로 안정적인 평단가를 제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주식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리스크 관리예요, 결국에. 왜냐? 리스크가 수반되는 투자 방법이잖아요. 리스크가 수반되는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매수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돌파 직전이라고 하면은 좀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타자 기법은 제가 PPT로 제작을 해놨거든요. 이거
적용시키는 법을 자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부담 갖지 마시고 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뭐 강타자 기법 예시하면은 종목 추천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종목 추천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3월 22일, 23일 히든 종목이었고요. 이 거래일 만에 이거 이제 고점 대비하면은 거의 한 35% 상승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삭 엔지니어링 종목이죠. 그리고 요거는 받아보신 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첫 방송에 3월 중순쯤이죠. 첫 방송할 때 히든 종목으로 드렸었던 두산에너빌리티 5거래일 만에 20% 이상 상승했었던 이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3월 18일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7거래일 만에 플러스 15% 넘는 상승이 나왔다. 근데 이거 좀 아쉬워요. 되게 딱 뻗어가려고 그럴 때 장이 꺾여가지고 근데 나쁘지 않습니다. 해당 종목. 그리고 3월 28일 날 종목 추천해드렸던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2거래일 만에 이것도 15% 이상 넘는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HLB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에서 추천을 드린 게 아니라 이제 정말 잘 풀린 예시로서 설명을 드리면은 HLB 같은 경우는 3만 원대 포착을 했고 요거는 10만 원 넘게 상승을 해서 300%가 넘는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점이 이런 부분에서는 매수 신호를 발생이 안 한다는 겁니다. 안 하고 그러니까 매수 직전에 타점 잡아서 우리한테 신호를 준다라는 거 요거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평을 깨지 않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되게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포스코 DX 종목이고 15,000대 포착을 했고요. 그리고 79,600원까지 상승을 해서 500% 넘는 상승이 나왔다. 마찬가지 이것도 보면은 이 앞부분에서는 매수 신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매수 신호 잡힌 데 보시면은 앞전이랑 그렇게 가격 차이도 나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 종목 보시게 되시면 네페스아크 종목 같은 경우는 22,000원대 포착을 해서 자 42,650원까지 상승이 나왔다. 해당 종목도 거의 시세 초입에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전에서는 이제 돌파 직전이라든지 이런 이제 뭐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매수 신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 종목, 굉장히 저는 되게 좋게 보는 종목이었는데 이것도 42,000원대 포착을 해서 고점 20만 원이 넘어서 500%가 넘는 상승이 나왔다는데 여기서 지켜보셔야 되는 게 이제 매수 신호가 두 개가 떠버렸다. 근데 사실 가격 차이 보시면 별로 나지도 않고 일반적으로 보셔도 별 다른 점이 없어 보이죠. 근데 이게 돈 들어오는 패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다는 건 이럴 때는 세게 한번 매수하셔가지고 조금 크게 수익 보셔도 진짜 문제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핵심 포인트를 설명을 해드리면은 PSAR이라는 게 이제 파라볼릭이라는 보조지표거든요. 이제 차트 우클릭하신 다음에 보조지표 추가하시고 요대로 검색하시면 돼요. 요대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캔들이 막 있어요. 캔들이 막 있으면은 아래 점 뜨는 애가 있고 위에 점 뜨는 애가 생깁니다. 자, 우리가 딱 보셔야 될 게 아래 점이 이렇게 뜰 거고 위에 점이 이렇게 뜨면은 여기 아래에 점 있는 거 확인하시고 보시면 돼요.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고 하면은 아래에 점이 떠 있을 때는 우리가 상승 추세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에 점이 떠 있을 때는 우리가 하락 추세라고 보면 되거든요. 당연히 상승 추세 때 매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 21선 위에서 시그널 시 포착 후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간혹 돈 들어오는 타이밍이 21선 미만에서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우리가 시세 초입 매매가 아니고 눌림목 매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수를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법의 취지는 시세 초입 포착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참고를 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자료는 무상으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강타자 기법 살펴봤고요. 상승 보였던 종목들 하나씩 분석해봤는데요. 상승하는 종목들 미리 잡아볼 수 있는 강타자 기법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교육 자료와 함께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청이 밀려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매수가는 52,500원이고요. 비중은 30% 담으셨다고 합니다. 카카오 3거래일 연속 다소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보합권인 47,0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비중이 적지는 않아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카카오 어떻게 보실까요? 예, 전 국민 플랫폼 기업이고 사실 기존에 이제 주식 열풍 때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종목인데 반대로 지금은 이제 많은 기업 인적 분할로 인해서 투자자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실망을 조금 주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평단이 카카오 물리신 분 치고는 굉장히 양호한 흐름이시거든요. 양호하신 편인데 요거는 그냥 자신 있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손해가 감등이 가능하신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전량 손절을 하시는 게 어떤가. 왜냐, 모멘텀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사실상 지금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되게 중요한 굴지 기업이고 매출이 뭐 낮아질 일은 없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주가가 올라갈 때는 기대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카카오 같은 것들은 지금 뭐 악재가 보이냐. 예전에 카카오 데이터 센터 문제 났을 때 전 국민 업무가 마비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독점 규제도 이제 뭐 한다. 네이버 카카오 때린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실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기업의 가치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손절을 하시고, 그리고 차트 모양도 이거는 굉장히 대형주라서 뭐 차트 모양대로 간다 이렇게 뭐 설명드리긴 그런데 일단 라운드형 하락입니다. 라운드형 하락의 특징이 뭐냐? 자, 전저점 깼을 때는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일단 한번 나오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다른 테마 좋은 거 있으니까 이번에는 투자 실패 인정하시고 종목 한번 옮겨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카카오까지 살펴봤습니다. 전량 손절 의견 주셨고요. 상승하는 다른 테마 알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강타자 기법과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문자 상담인데요. 삼성중공업입니다. 매수가는 9,080원이고요. 비중은 20% 담으셨다고 합니다. 오늘 지수 흐름이 다소 부진한 가운데 조선주 강했습니다. 실적 호조 기대감에 강한 탄력 보여줬죠. 삼성중공업도 1% 넘게 상승하면서 9,060원에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이렇다면은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좋게 봅니다. 일단은 좋게 보는 게 추천주죠. 제 추천주인데 제가 이제 8,300원대 추천을 해드렸고 여기 조금 올라서 한 7, 8% 수익 중이에요. 7, 8% 수익 중인데 제가 조선주 좋다 말씀드리는 게 14년 만에 일단 호황이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수주도 많이 들어오고 오늘 조선 관련 조선업 지원하겠다는 주요 뉴스 때문에 오는 상승이 장이 안 좋음에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주봉을 살펴보시면은 제가 입이 마르고 닳도록 말씀드리는 어떤 패턴, N자 패턴이 조금 길게 나온다. 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구간에서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 좀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대형주라서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사실 어려운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목표 타겟가는 자, 11,000원 이후부터 분할 매도 하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중공업까지 살펴봤습니다. 11,000원부터 분할 매도해보자 이렇게 전략 세워주셨고요. 보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포스코 DX입니다. 매수가는 52,000원이고요. 비중은 16% 담으셨다고 합니다. 오늘 포스코 DX 3% 넘게 빠지면서 41,850원에 종가 형성했는데요.
손실 구간이어서 고민이 다소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우리 전문가님께 바로 대응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포스코 DX는 어떻게 보실까요? 예, 포스코 DX 되게 종목 상담으로 많이 나왔던 종목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 41,000원 깨면은 상당히 조금 위험하고 다음 겜 먹으러 갈 수 있다라고 예전에 브리핑을 드렸던 종목인데, 자, 여기 깨지면은 아마 박스권 형성을 28,000, 3만 원에서 41,000원 사이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거의 지지를 할랑말랑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추세상 깨집니다. 왜? 장도 안 좋고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이런 호재거리 뉴스도 없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힘들게 가져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방법은 지금 가격대가 깨진다고 하면은 지금 비중이 16% 정도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잖아요. 반 정도는 정리를 하시고 반 정도는 지금 손절을 이미 조금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더 떨어져서 3만 원 초반대까지 만약에 와서 박스권을 형성을 한다라고 하면은 3만 원 초반대에서 지지를 하시는 걸 보시다가, 자, 주가가 어느 정도 2차 전지 흐름이 나온다, 2차 전지가 반등이 섹터 전체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추매해서 나머지 물량까지 다시 한번 살려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다시 추매를 성공하셨다라고 하면은 가격은 이제 45,000원 정도까지 타깃가를 삼아서 탈출 목적으로 좀 운용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포스코 DX까지 살펴봤습니다. 저점 추가 매수하셔서 반드시 탈출 전략을 잘 세워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종목 상담 진행해 봤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는 종목들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시장에서 베팅해 볼 수 있는 베팅볼 종목,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맨눈으로 골라오셨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의 베팅볼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관련주로 D램 생산의 핵심적 요소를 생산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시죠. 전문가님, 반도체 관련주를 가져오시다니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반도체 하자마자 저도 귀가 쫑긋하는데요. 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좀 알려주시죠. 제가 원래 이렇게 대세 테마가 어느 정도 나왔다 그러면 따라가는 거를 별로 이렇게 선호는 안 하고, 제가 이제 매매를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다음 테마를 선점해가지고 들어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시장 상황이 반도체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 투자를 이제 반도체 중에서도 그나마 상승 모멘텀이 있는 걸로 갖고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이런 장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대세 테마 따라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뭐 뉴스라든지 아니면 호재거리가 끊임없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준비했고, 이 종목이 가진 모멘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D램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10나노 D램 양산을 한다라고 며칠 전에 뉴스가 있었죠. 그럼 이 기업하고 이 D램하고 무슨 상관이냐? 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 공정을 양산을 하려면은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렇다 할 상승이 없고, 요거는 장이 조금만 풀리고 조금만 뉴스로 더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수익이 그래도 짧게 먹기에는 조금 넉넉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공정 부품군에서 거의 95% 점유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한다. 얘네가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D램 뉴스가 상당히 묻혔습니다. 근데 램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매출과 직결되는 부품군이거든요. 왜? 램 안 들어가는 PC가 없으니까 사실. 근데 그거를
이제 양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에 대한 매출은 늘어나고 그리고 양산을 하려고 하면은 공정 설비를 상당히 늘려야 되기 때문에 자, 모멘텀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해당 종목 차트를 보시게 될게요. 이렇다 할 시세는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형태죠. 자, 거래량이 요 봉쇄운 날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엄청나게 태우고 이제 거래량 줄이면서 볼그래프 그리고 있죠. 볼그래프 그리고 있고 그리고 최근 흐름이 굉장히 상승 기류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종목 추이를 보자라고 하면은 저점 아주 견고하게 잘 잡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물량 테스트도 마쳤고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떤 거냐? 자, 매수는 여기 돌파 타점에서 잡아야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전부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차트 모양이 자, 손 대면 톡 하고 터지면 바로 상승할 수 있는 지금 차트적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봤을 때도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거래량에서 이 정도 수렴을 했다라고 하면은 정고점은 솔직히 넘을 것 같습니다. 정고점 넘을 것 같아서 이 종목은 이제 좀 단기적으로 준비를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히든 종목의 정답과 대응 방법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가 됩니다. 방송이 끝나더라도 히든 종목 정답은 알고 가셔야겠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또 다른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전망을 굉장히 밝게 봐주셨는데 추가적인 투자 아이디어 혹시 있으실까요? 너무 궁금해요. 좀 알려주세요. 이거를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이제 반도체가 대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반도체 아닌 거를 추천하다가 반도체를 미는 이유가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지금 누구나 이제 좋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반도체밖에 없거든요. 반도체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려면은 이제 반도체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기서 아까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저가 매수의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예전부터 누차 추천해 드렸던 미 대선 관련주 중에서 제약바이오 관련주랑 그리고 대북주 관련주 그런 거 눈여겨보시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북 관련주가 이번에 큰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흐름이 나올 거라고 거의 한 65% 이상은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관련주 굉장히 유익 있게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대북 관련주 유의 있게 한 번 더 살펴보자 이렇게 알려주셨고요. 보다 더 자세한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오늘도 저희 방송 조금 더 남았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 다뤄본 내용들 핵심 정리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강타자 기법을 이용하신다면 급등 신호 포착해서 수익 만들 수 있는 매매 전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다뤄본 식량 금리 관련주, 앞으로의 뉴스 잘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반도체 관련주로 디램 생산의 핵심 요소를 제조하며 기대감 모으고 있습니다. 히든 종목명과 대응 방법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가 됩니다. 방송이 끝나더라도 히든 종목명은 알고 가셔야겠죠. 저희와 함께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